안녕하세요, 원재훈입니다. 오늘날 지구상 업무의 90%는 협업으로 시작되고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직원들은 주제나 과제를 받게 되면 모두 함께 모여서 열띤 토론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주제나 과제의 목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방향이나 방식으로 해결하며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은 무엇인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해서 구체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업들은 어떨까요? 한국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개발 업무는 협업이 아닌 분업 위주로 진행됩니다. 왜 이럴까요? 다양한 관점의 질문과 격없는 토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업이 아닌 분업으로는 팀워크가 저하되고 창의적인 결과물도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 인재 육성 전문가인 저자는 8년간 GE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서 기발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집단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기술, 즉 집단 창의성을 키우는 협업 스킬을 1%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협업을 위한 핵심 요소는 뭘까요? 그리고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창의적인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아이데오의 혁신 방법론, 애플의 남다르게 생각하는 10가지 방법, 창의적인 회의 문화를 여는 페이스북의 해커톤의 법칙을 통해서 1%의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협업, 그것도 창의적인 협업을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이데오 이 회사들은 해마다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가장 창의적인 회사 중에서 항상 선두를 달리곤 합니다. 이들이 개발하는 상품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이들 회사가 창의적이라는 말은 가장 협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비결은 뭘까요?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비전, 목표, 핵심 가치를 모든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실행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갖고 함께 일하며 항상 고객을 중심에 두어 고객 지향적이죠.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스킬과 능력이 있으며 비즈니스와 연관된 파트너와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죠. 물론 이를 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긴밀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문제와 장애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푸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창의적인 회사의 구성원들은 자발성과 오너십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회사의 업무를 즐기는 겁니다. 디자인 업계의 아이디어 제조기로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데오인데요. 미국 ABC의 TV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에서 아이디어가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션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쇼핑카트를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가진 전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5일이 주어졌습니다. 5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기발한 디자인 쇼핑카트 실물을 만들어 공개했고요. 많은 사람들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아니 5일 동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먼저 시장, 고객, 기술 문제에 얽힌 제약을 이해하는 데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장애물을 만났을 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프로젝트 첫날 팀원들은 쇼핑카트 관련 기술과 정보를 수집하고요.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지 알아내기 위해 실제 상황에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현재 제품과 서비스가 다루지 않는 잠재적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고 분석해서 알아내는 일을 한 거죠. 직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쇼핑객들을 관찰하고 최신 디자인과 재료를 찾기 위해 자전거와 유모차 등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런 탐색과 관찰을 통해서 쇼핑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병목 현상, 어린이용 좌석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처음 선보이는 컨셉과 그것을 이용할 고객을 시각 자료로 구성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를 미래 예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는 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벌리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둘째 날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아이데오는 단번에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요, 신속하게 시제품을 만들어 평가하고 다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첫 시제품의 수준이나 제작된 시제품의 숫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제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제품의 역할은 풍부한 착상과 아이디어를 위한 실마리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제품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팀원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또한 4개의 팀이 각자의 컨셉에 집중해 3시간 만에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데오는 상업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컨셉을 실천합니다. 이 단계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발전 과정이죠. 아이데오의 실행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어떤 아이디어든 구현해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데오에서 아이디어 탐색과 수집 단계는 더 탄력적이고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 바로 애플이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기업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애플은 모든 직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또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는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애플은 즐겁게 일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는 느슨한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느슨한 환경에서 그들의 목표를 110% 달성합니다. 바로 자유와 유연성 덕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찾고 오직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애플만의 기업 문화입니다. 애플은 직원들이 얼리 어댑터가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혁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만 회사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신제품 개발이나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웃소싱, 즉 외주로 처리하는 거죠. 모두 다 한다는 것은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플은 차세대의 대세가 무엇이 될지를 찾는데 대부분의 노력을 쏟는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주력함으로써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조차 모르고 있거나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욕구를 찾고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이나 사용자 경험을 탐구하는 거죠. 애플처럼 커뮤니케이션하고 PR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은 비밀 유지입니다. 이것이 애플이 출시하는 신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구전 효과를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4를 론칭하는 기간 동안 매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마사지 기계 설치하고 금붕어가 노는 큰 어항과 어린이를 위한 게임 기계 등을 갖다 놨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플은 대다수보다는 매니아층을 노렸고 사람들이 애플을 소유했다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만들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은 단번에 위대한 디자인을 만들지 않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팟과 아이튠즈의 성공 방식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그대로 적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애플은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시간표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품 출시, 회사 이벤트는 애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하죠. 애플의 성공 비결 중에서도 핵심은 뭐니 해도 남다르게 생각하기입니다. 경쟁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애플의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와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죠. 페이스북의 이런 아이디어들은 해커톤을 통해서 나옵니다. 해커톤이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하라는 의미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단시간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장기간에 걸친 열띤 토론과 집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때 설명보다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회의가 지연되고 각자의 주장이나 의견만 넘치는 것은 모두 자기 말만 하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악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질문이 아니라 보다 깊은 생각이나 미처 몰랐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상대방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경청이란 들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거나 지렛대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게 무엇인지 긍정적인 관점에서 찾는 거죠. 서로 질문을 던지고 경청해서 모두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집단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창의성과 협업은 미래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에서 창의적이지 못하면 고객을 설득할 수도 없고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도 없는 것이죠. 개별 창의성이 아닌 집단 창의성의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시대고요. 이를 위해 여러 사람들은 협업해야 됩니다. 이처럼 창의성과 협업은 서로 깊이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숲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가 그림을 그려도 손으로 그리는 건 아닙니다.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화상과 갤러리의 관계가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명작이 탄생합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답을 집단 창의성을 키우는 협업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소통하고 도전하고 토론하고 협업해서 위대한 성과를 올해는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